야, 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앞으로 직장생활 못한다? 그런 식으로? 그게 뭘까? 대리님, 제가 뭘 잘못했어요? 너 그거 내가 말로 해야 알아? 아우, 정말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직장생활하기 너무 힘들어. 또라이가 꼭 있긴 있어요. 보면은 사람마다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는 소통의 유형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주변에서도 그런 사람들 한번 찾아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젊은 꼰대가 온다의 저자 이민영이고요. HRD를 23년째 연구하고 공부하는 기업교육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힘든 것, 부동의 1등은 사람이에요, 사람. 일이 너무 많고 너무 늦게 끝나고 집이 멀고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지만 사실은 사람이거든요. 또라이가 꼭 있긴 있어요, 보면은. 피드백은 기본이 객관적인 사실 팩트를 가지고 피드백을 해야 되는데 감정을 섞는 상사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제가 직장 생활 초년기에 한 25년 전 얘기인데 우리 대리님이 했던 피드백 중에 지금 가장 기분 나쁘고 아직도 기억에 남는 거. 야, 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앞으로 직장생활 못한다? 그런 식으로? 그게 뭘까? 대리님, 제가 뭘 잘못했어요? 이런 거 못 물어보잖아요. 근데 만약에 물어보면 우리 대리님이 뭐라 그러셨을까? 너 그거 내가 말로 해야 알아? 그러니까 왜 이거 뭉뚱그려서 혼내는 거예요. 이게 아니다. 이거는 상대가 인정하지 못하고 그의 발전에도 도움이 안 된다. 업무에 있어서 뭐라고 피드백을 해주고 싶어. 느낌적인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정보를 수집을 해서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 내가 생각을 할 때는 이런 식이 더 적합한 것 같아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거기에 반박을 할 수가 없죠. 정확히 내가 뭘 모르는 건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 배웠어.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배웠어. 그리고 또 하나 피드백은 야, 너 그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직장생활 못한다? 앞으로 직장생활 못한다? 미래 확대 해석을 하는 거죠. 이거 절대 안 돼요. 질책이 성장을 촉진시킨다는 잘못된 인식이 있어요. 이걸 없앤다. 잘못된 인식을 버리자. 근데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그런 사람하고도 관계가 좋은 사람 분명히 있어요. 지금 이 상황, 피드백을 주는 상황은 마찰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막 격양되어 있어. 흥분되어 있어. 그러면 그때 내가 어떤 말을 해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런데 되게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흥분을 많이 해. 감정선이 되게 좀 날카로워. 이런 사람들은 기분 좋을 때는 진짜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업다운이 심한 그런 사람인 거거든요. 이게 사람이 특성인 거예요. 그러면 기분이 지금 불쾌하다라고 생각되는 그 지점에서는 내가 그냥 들어줘야 되겠지만 잘 기억을 해놨다가 이 사람이 기분이 지금 좋은 것 같아. 나랑 오늘 식사를 좀 유쾌하게 하고 있어. 그럴 때 얘기를 하면 돼요. 팀장님, 지난번에 저한테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주셨는데 그때 저도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건 똑같은데 이런 거를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런데 단 얘기를 한다고 해서 모든 팀장이 다 인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닌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야, 그런 의도가 아닌데? 이것도 사실은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런 의도가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니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정말 좋은 사람이어서 그래? 알겠어. 내가 조심할게. 이런 팀장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게 뭐냐면 인정을 하지만 나중에 또 그런다는 거지. 사람이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그냥 업무에 있어서만 내가 받아들이자. 업무에 있어서 피드백 해주는 것만 내가 받아들이고 감정이 저렇게 날선 저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그거에 대해서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 게 방법일 것 같아요. 감정이라고 하는 거는 습관이에요. 이런 조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심리학자가 조사를 한 건데 복권에 당첨된 사람, 사고로 최근에 몸이 마비된 사람들 그 순간의 행복도를 조사했어요. 그랬더니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은 당첨된 직후에 행복도가 위로 쫙 올라가요. 사고로 몸이 마비된 사람들의 행복도를 측정했더니 당연히 밑으로 떨어져요. 그런데 이 사람들 계속적으로 행복도를 조사를 했고 그랬더니 어느 순간 딱 되니까 어느 선까지는 내 걸로 복귀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직에서 정말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직장 생활하기 너무 힘들어. 사실 이거는 그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내가 상황을 부정적으로 읽는 감정 습관 때문에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주변에 투덜이 있어요. 투덜이. 만나면 투덜거려. 만나면 신세한탄을 해. 만나면 누군가의 뒷담화를 해. 저는 후배가 하나 있는데 아침 8시만 되면 카톡이 와. 언니, 우리 팀장님이 있잖아. 12시쯤 되면 카톡이 어떻게 오냐면 이 인간이 있잖아. 호칭이 없어져요. 이 아이의 팀장님은 항상 다 또라이야.
그리고 이 아이의 과장님은 항상 다 사이코야. 근데 이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죠? 어떻게 너는 인복이 그렇게 없어? 과장님 왜 그래? 처음엔 이렇게 달래주다가 사실은 몇 번 지나고 보니까 그들이 이상한 게 아니라 얘가 이상한 거예요. 이런 분들은 제 아무리 좋은 회사, 신의 직장에 들어가도 본인의 감정 습관 자체가 투덜이기 때문에 투덜대는 걸 계속 찾는 거예요. 그게 왜냐면 이런 게 있어요. 그 이론 중에 긍정, 부정, 정서의 독립성 이런 말이 있어요. 긍정, 부정, 정서가 떨어져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제 후배 같은 애들, 언니, 우리 팀장님. 근데 그 팀장님이 사라진다고 해서 이 아이가 행복할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스스로 판단해 볼 지점이 바로 요거인 게 내가 항상 상황을 부정적으로 읽는 사람 아닌가? 그래서 관계가 틀어지는 게 아닌가? 내가 어떠한 감정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판단을 해보고 내 감정 습관을 긍정으로 바꿀 수 있는 노력을 하는 게 사실은 우선이에요. 이 긍정의 감정은 가슴, 마음이 하는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뇌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뇌의 어느 부분이 잘 발달되어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운동을 잘해요. 그러니까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요. 행복에 관련해서 감정에 관련해서 연구하시는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이 계세요. 연세대 서은국 교수님. 그래서 이분한테 물어봤어. 교수님, 행복의 기원이 뭐예요? 행복의 원인이 뭐예요? DNA 정보다. 그러니까 타고난대요. 그러면 우리는 포기해야 될까?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특정 뇌 부분을 활성화시킬 수 있게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인데 되게 아이러니하게 그런 게 운동이에요. 그 운동도 운동 중에서 어떤 거냐면 유산소 운동. 유산소 운동을 그러니까 땀이 나고 이렇게 심장 호흡 조금 이렇게 가빠르게 만드는 일주일에 2-3번을 한다. 그러면 실제 많은 실험들이 있는데 뭐 2주만 해도 내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느낀다. 8주를 하면 뇌에 해마라고 하는 부분이 커져 있는 게 뭐 눈에 보인다. 몸을 편안하게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옷을 편안하게 입고 자세를 편안하게 하고 이거 다 오케이. 그런데 의사가 봤을 때 몸을 편안하게 하는 건 호흡이래요. 그래서 뭐 심전도 이런 거 다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호흡이 최고더라. 숨을 깊게 들이쉬는 것들을 하루에 10분만 해도 8주 하잖아요. 똑같대요. 해마가 커져 있대요. 뇌의 특정 부분이. 거기에서 긍정적인 생각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감사일기 같은 거.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오늘 하루에 있었던 일들을 3개를 무조건 찾고 쓰는 거예요. 그러면 뇌를 활성화를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계속 되뇌이면 되뇌일수록 뇌는 기억이 강화가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오늘 하루 지치고 힘든데 집에 들어갔어. 오늘도 힘든 하루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야 오늘 굉장히 많은 걸 배웠어. 그러면 정말 배운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날 출근해서 아침에 회사를 딱 갔어.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출근할 수 있는 곳이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거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좋게 안 보일 리가 없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단어의 뜻을 다 아시겠지만 앞에 영어 단어 CO가 들어가면 함께 투게더 이런 말이에요. 말 자체가 수평이에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다? 핑퐁. 그러니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게 잘 되게. 기성세대는 내가 뭐라도 여기에 리액션을 해줘야 될 것 같아. 나는 또 선배고 경험이 많으니까 이들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나름의 어떤 인사이트가 막 생겨요, 머리에. 조언이라는 걸 해줘야 될 것 같아.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해주는 순간 라떼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평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기본은 듣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진짜 한 3초 쉬고 그럼 할 말 까먹거든요. 이 자세를 계속 들어주는 거예요. 듣는다 어떻게 듣는다? 공감하는 척 하면 듣는다. 계속 척을 하면 계속 듣게 되잖아요. 어느 순간 아 맞아 요즘 애들은 그렇더라. 또는 야 옛날 어르신들은 그렇더라 라고 하는 게 나도 경험으로 이제 학습이 돼요. 그 순간 수평이 되는 거죠. 업무 영역에 들어가서는 이야기를 해야죠. 근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냐면 잠깐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안 될 것 같고요. 라는 말이 먼저 나가기보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A인데 제가 어떤 판단에 의하면 B가 더 맞는 것 같아요. 라는 근거를 제시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궁금한 게 또 생길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계속 자기 얘기만 해. 야 됐고 이러면. 근데 그 상황에서도 솔직히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저 사람을 잘 판단을 해보고 내 얘기가 먹혀 들어갈 것 같으면은 그 중간중간에 이야기를 하면 되지만 막 흥분을 해서 내 얘기가 먹혀 들어갈 것 같지 않아. 그러면 지금이 아니라 조금 이따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너무 한참 지났는데 얘기하지 말까? 보다는 한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얘기할 거는 하는 게 이제 맞다라는 거죠. 꼭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데 그때에는 이 사람들이
들어준다라는 마음가짐이 있었을 때.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소통은 쌍방이 같이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걸 요즘 보통 그걸 조직 문화로 많이 가져가기도 하는데 고신뢰 조직이라고 해서 너희들도 회피하지 말고 꼭 이야기해.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 교육을 정말 무수히 많이 해가지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교육해도 안 달라져요. 근데 저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직의 문화라는 거 있죠. 조직의 문화가 달라지는데 몇 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3년 정도는 걸릴 것 같죠? 30년 걸려요. 3년으로 택도 없죠. 30년 걸려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냐면 30년 동안 그 회사에 다녔던 분. 야, 우리 때는 그래서 나오는 거야, 자꾸. 30년 전에는 진짜 지금이랑 달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서서히 달라져요. 굉장히 작은 노력이고 작은 변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리더의 입장이고요. 그러니까 리더의 입장에서 모든 팀원이, 그러니까 팀장의 입장에서 모든 팀원이 정보를 공평하게 받도록 해야 돼요. 친하다고 쟤만 주고 점심시간에 쟤만 주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됐던 게 과거에는요 담배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있어가지고 팀장이 담배를 펴 그러면 얘들아 담배 피러 가자 하고 우르르 나가요. 거기에서 대화들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리고 또 우리 여성들은 회식을 2차까지는 따라가 3차 4차는 못 가겠어.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돼서 출근을 했더니 남자 직원들끼리 더 친해져 있는 것 같아. 이런 경험들 되게 많거든요. 이게 올바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통이라고 하는 거는 재택을 하든 출장을 가든 사무실에 있든 모두가 다 똑같이 그러니까 팀장이 일어나서 얘들아 오늘 이런 게 있다 이렇게 구두로 대충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록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어떤 커뮤니케이션 툴을 두고 이 툴이 뭐 사내 메신저가 될 수도 있고 뭐 카톡이 될 수도 있고 뭐 메일이 될 수도 있고 공식적인 채널을 하나 두고 이 채널에서 모든 게 공평하게 기록이 되니까 여기에 내가 병원에 입원 중이었어. 내가 어디 멀리 해외 출장 중이어서 시차가 안 맞아서 확인을 못했어도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언제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한 팀은 무조건 이거예요. 정보가 공평하게 공유되는 것. 사람들이 예를 들어 잘 들어주세요. 오픈마인드를 해주세요. 뭐 이러면 누군가는 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안 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되지만 인정하기 싫어서 안 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람마다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는 소통의 유형이라는 게 있어요. 기존에 나와 있는 많은 어떤 측정 도구들을 이렇게 이제 합쳐서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독재자 유형, 만담가 유형, 연구자 유형, 수도자 유형. 우리 주변에서도 그런 사람들 한번 찾아보세요. 독재자는 어떤 유형이냐면 친구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런데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모든 것들을 지휘하고 있어. 얘들아 오늘 점심 뭐 먹자? 점심 먹고 노래방 갈까? 노래방 갔다가 카페, 야 내가 되게 좋아하는 카페 있어. 그럼 나는 독재자형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은 주의해야 되는 거, 소통할 때 가장 주의해야 되는 거, 내 얘기를 반으로 줄이자. 너무 말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친구들이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친구들이요. 나에 대한 특성을 알고 야 걔랑 같이 있으면 우리는 얘기 못해. 이러고 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2번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는다. 듣기는 들어요. 듣는데 항상 어떻게 하냐면 저 사람 이야기할 때 내가 할 말을 생각해. 근데 상대가 그걸 읽어요. 야 너 지금 내 얘기 듣고 있는 거 맞아? 근데 이거는 이미 소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2번째 만담가형은 그 느낌이 오죠. 만담가. 얘기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 웃고 즐기고 사람들하고 인간관계 맺고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저도 되게 전형적인 만담가형이에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게 너무 좋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항상 주제에 벗어나 있어. 그러니까 얘기를 할 때 어떠한 주제가 있으면 그걸로 이야기를 해야 돼. 근데 그게 잘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업무에서는 회의를 할 때 얘들아 우리 잠깐 회의할까? 근데 회의할 때 아이스 브레이킹이 막 30분이야. 이런 사람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할 거, 야, 근데 우리 회의 지금 뭐 때문에 모이는 거야? 막 이런 게 저희들인 거예요. 저희들이 주의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오늘의 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항상 상기하자. 또 하나는 우리는 너무 사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내 사적인 이야기를 하는 건 괜찮아. 근데 자꾸 물어봐, 사람들에게. 야, 너는 집이 어디야? 근데 사적인 이야기가 누군가한테는 굉장히 불편해요. 내가 한 번, 두 번 물어봤는데 저 친구가 얘기를 하지 않아. 그러면 묻지 않는다. 그 다음에 3번째 연구자형은 연구자형? 말 많지 않아. 약간 까칠하고 치밀해.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 되게 업무 능력이 탁월해. 시니컬해. 이런 분들이에요. 차가워요. 근데 이런 차가운 분들은 결국에 오래 지나고 보면 야, 저 사람 되게 진국이다 이런 게 보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가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우리도 아침에 출근하면 팀장님이나 이렇게 사람들 분위기 싹 보지 않아요? 근데 연구자형 팀장님은 맨날 기분이 안 좋아.
그러니까 얼굴이 이렇게 되게 이렇게 굳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길거리를 갈 때 모르는 길을 물어볼 때 저요, 저 스튜디오 어디로 가야 돼요? 그럴 때 아무한테나 안 물어보지 않아요? 이렇게 관상 보고 물어보지 않아요? 근데 이 연구자형은 안 알려줄 것 같아. 그러니까 이들은 조직에 오면 일만 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야, 여기 일하러 왔어.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밥을 셋이 먹어. 근데 우리 둘이 지난주에 소개팅 한 얘기 막 해요. 그러면 누군가는 야, 너 소개팅 괜찮았어? 막 끼어들기도 할 텐데 밥만 먹어. 야, 나 먼저 일어날게. 이런 분이 연구자예요. 그래서 연구자형은 소통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거 비언어적인 부분. 얼굴 표정 풀자. 사람에게 관심을 갖자. 그래서 좀 인위적으로라도 억지로라도 이 친구의 변화가 무엇인지 또는 우리가 카톡 같은 거 보면 생일 있잖아요. 어머, 오늘 이 친구 생일이네? 이런 거 조금 아는 척을 좀 일부러라도 해주자.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수도자형이에요. 수도자형은 듣는 거 되게 좋아하고 야, 다 좋아. 약간 수동적인 것처럼 보이고 착해 보이고 이러한 친구들. 근데 이러한 친구들은 되게 좋아요. 되게 좋은데 문제가 뭐가 있냐면 네 가지 유형이 밥을 먹으러 가기로 했다. 메뉴는 누가 정할까요? 얘들아, 오늘 저기 중국집 새로 생겼는데 우리 중국집 어때? 그러면 저 같은 만담 가요. 우리는 뭘 먹어도 상관이 없어. 나 너무 좋아. 콜. 근데 그때 연구자형 약간 까칠해. 아, 중국집 느끼한데. 너 안 갈 거야? 아니야, 짬뽕 먹을게. 꼭 따라갈 거면서 한마디 해. 근데 수도자형은 너 중국집 어때? 얘기하기 전까지 3초를 쉬어요. 항상 1, 2, 3. 나 다 잘 먹어. 그 다음날 또 물어. 오늘 뭐 먹을래? 1, 2, 3. 나 가리는 거 없어. 야, 오늘은 뭐 먹을래? 1, 2, 3. 그냥 가면 나 따라갈게. 이런 분들이 수도자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은요, 그 사람한테 더 이상 의견을 묻지 않아요. 그러니까 회의를 할 때에도 사람들이 말할 기회도 주지 않아. 왜? 쟤는 의견이 없는 것 같아. 쟤는 말 잘하지 않는다? 생각도 없는 사람이라고 본인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말하는, 내가 하고 싶은 말, 사소한 말이라도 무조건 하자.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격적인 부분인 거예요. 어릴 때부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입에서 말 나가는 게 이것도 근육이 막 풀어지고 이렇게 돼야지 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책이나 신문을 소리 내서 읽자. 자, 그 이유가 내가 하는 말만 하게 되어 있어요. 그 근육만 발달되어 있어요. 그런데 수도자형은 평소에도 말을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육이 다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풀어주는. 진짜 네 가지 유형을 공략하는 방법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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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상대가 독재자다. 그러니까 묻는 것만 답하는 거예요. 지금 저분이 뭘 물었지? what을 물었어. when을 물었어. why를 물었어. 그러면 듣기 평가하듯이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업무에서 되게 잘 알아. 그럼 나는 막 자꾸 부연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재자가 야, 됐고. 그리고 상대가 만담가일 때 얘기하는 걸 막 좋아해. 저 같은 애들. 헉, 진짜요? 정말? 야, 정말 세상에 너무 좋으셨겠어요. 이런 말을 조금 해줘야 만담가가 빨리 입을 닫아요. 맞아. 아니야. 그렇지 않아. 만남가는 들어줄 때까지 얘기해요. 그래, 차라리 리액션을 막 해주는 게 더 좋은 방법. 그리고, 어머, 헤어스타일 달라지셨어요. 안경테 새로 하셨어요? 이런 거 조금 해준다. 상대가 연구자형이면 되게 까칠하고 시니컬 하잖아요. 1번, 개인적인 질문을 먼저 하지 않는다. 개인적인 질문이 싫어요. 그냥 나는 딱 여기서 이 일만 하고 싶어. 개인적인 거 안 물어봐줬으면 좋겠어. 이런 분들이 연구자예요. 그 다음 2번, 문서로 소통한다. 문자, 메일, 뭐 이런 거 다 오케이. 그들이 생각을 할 때 그게 객관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수도자형은 일단 1번은 뭐냐면 내가 먼저 제안한다예요. 선택을 잘 못해요. 그러면 여기서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뭐가 좋을 것 같아? 뭐 먹을래? 보다 중국집하고 백반집이 있는데 어디 갈래? 그리고 2번은 대답할 때까지 묻는다. 그러니까 묻고 한참 있다가 또 묻고 그리고 한 일주일 있다가 또 묻고 그렇게 물으면 그때는 결국 수도자형이 어머, 저 사람이 나를 진짜 친구로 생각을 하나 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때는 진짜 진정한 프렌드가 돼요. 직장 생활을 주변에서 잘하는 사람들을 한번 이렇게 찾아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걸까? 성과 내는 거 기본이고 조직 생활, 조직 안에서의 인간관계도 굉장히 잘 견뎌나가요. 저 사람이 나간다 한들 저 사람만 없으면 나 행복할 거야. 근데 그건 아니라고 얘기했으니까 또 다른 사람이 또 나타날 거예요. 우리 옛날에 또라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이런 것도 있었듯이. 아니면 진짜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정말 또라이가 없네. 그럴 때 왜 내가 또라이라고. 그래서 사람하고의 관계는 어디서든 어려워요. 그럼 그 사람들에 대해서 탓을 일단 하지 말고 나는 부족한 게 없었는지를 생각을 한번 해보는. 저도 첫 번째 직장을 우리 팀장님하고 관계가 안 좋아서 그만뒀어요. 그분이 저기 압구정동 미성아파트에 살아요. 압구정동 미성아파트 앞만 지나가면 가슴이 떨려요. 그 정도로 싫었거든요. 25년 지나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되게 미숙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팀장님이 나 때문에 되게 불편하셨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어요. 그 사람들도 물론 문제점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하지만 당신은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거 고쳐라고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최선으로 찾아보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는 방법. 그리고 또 저 사람 안에서 좋은 점을 한번 찾아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울 게 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불편하지만 이 조직이 있잖아. 이렇게라도 찾아봐야 조직 생활을 할 수 있는 내성이 생겨요. 아니면 무인도에 가야죠.